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편과는 슬아의 자식도 없었고 결혼 2년 만에 속전속결로 이혼하게 되었죠. 이혼한 이유는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원인 제공한 사람은 아무리 따져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뿐이에요. 시댁 종노릇하는 며느리 사연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렇게 살면서도 10년, 20년 더 오랜 시간 꾹 참고 사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간 모자라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서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한번 발을 담그고 부부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면 아무리 거지 같은 꼴을 당해도 이혼을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가 있고 결혼 생활을 아무리 길게 했더라도 이혼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나니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편한데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사연을 보내봤어요. 시댁 식구들을 소개하자면 전형적인 며느리는 아무렇게나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셨고 거기에 남편 위로 누나만 셋이었죠. 우스갯소리로 딸 부잣집 막내 아들한테는 장가가면 큰일 날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전 남편은 위로 줄줄이 자기 누나들 눈치 보고 홀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옆에 있는 와이프 눈치는 볼 줄 모르던 속 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인 시어머니는 전형적으로 며느리에게 아들 뺏겼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를 볼 때마다 복수심에 불타는 분이었어요. 남편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하나조차도 자기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며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와 늘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 그리고 나를 나쁜 아내,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던 3명의 시누이들까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어떤 사건 하나를 계기로 제가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난처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더니 나중에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에 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난 이제 막내까지 보내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는 거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혼자 편하게 살련다.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돼. 이런 말을 제게 하셨는데 진짜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결혼하면 시댁 식구보다 우리 부부 두 사람이 일에 집중하고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지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우고 힘들었어요. 신혼이니 부부끼리 얼마나 서로 좋을 때였겠습니까? 주말이면 남편이랑 둘이 시간 보내며 데이트도 가고 알콩달콩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주말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우리 엄마도 부를까? 엄마 집에 혼자 계실 텐데.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거기 직접 만든 손두부집 있던데 우리 엄마 두부 좋아하시거든. 물론 남편이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혼자 있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제가 이해를 하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으려고 하면 엄마도 혼자 저녁 먹을 텐데 불러서 같이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맨날 자기 엄마를 언급해서 사람 기분을 망치곤 했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일인 게 남편이 자기 엄마를 대놓고 챙긴다고 며느리인 제가 마냥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속 좁고 못된 며느리 되는 건 일도 아니었죠. 심지어 남편이 한 번은 이런 말까지 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막내라서 엄마 나이가 적지 않으시잖아. 엄마 집 팔아서 우리랑 합치면 45평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얻어도 좋고, 애 낳으면 엄마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 정색하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웃으면서 좋게 좋게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게 좋다고 제 의견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멀리 내다보면 언젠가는 아들인 자기가 엄마를 모셔야 한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합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분명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 그때 이야기 끝났고 다시 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자기 엄마가 좋으면 자기 혼자 보러 가면 되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주말에는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남편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시댁에 안 가려고 합니다. 나 혼자 가려면 뭐하러 결혼했어? 며느리랑 같이 가야지. 엄마가 괜히 우리 싸웠냐고 오해하시면 어떡해?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 주말에는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다녀와. 아니, 우리 엄마 집에 가면 당신이 뭐 하는 게 있어? 차려주는 밥 먹고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냥 쉬는 날에 시댁 가서 불편하게 있는 게 싫어서 쉬고 싶으니 혼자 다녀오라고 하면 꼭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가면 남편은 엄마 집이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머님이 차린 밥 먹고 과일 먹고 낮잠까지 한잠 늘어지게 자다가 해 떨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이야기고 저는 어머님 댁 가면 가만히 앉아 쉴 틈이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주말에 오면 일을 시키려고 모아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저를 부려먹습니다. 밥 먹고 뒷정리 설거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집안 대청소부터 이불 빨래까지 전부 저를 기다렸다가 하세요. 너도 집에서 이불 세탁기 돌리니? 이불은 발로 팍팍 밟아서 빨아야 하는 거다. 그럼 저는 반나절을 꼬박 어머님 댁 베란다에서 이불 빨래하다가 집에 와야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불 밟는 걸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자기 아들 깨우지 말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자는 애를 뭐하러 깨워? 이건 그냥 우리 둘이 하면 충분하잖아. 평소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푹 자게 놔둬라. 지금이야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어머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혼자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 다 하고 이제야 조금 앉아서 쉬려고 하면 어머님은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이 보기 싫은 건지 금방 다른 일거리를 찾아 제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게다가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시댁에 가면 항상 오후에 시누이가 집에 찾아와요. 시누 셋 중에 둘이 어머님 댁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 있으면 꼭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시누가 온다는 전화를 어머님께 하면 저는 몰래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우리는 이제 집에 간다고 하자. 내일 출근하는데 나도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우리 누나 온다잖아. 좀 기다렸다가 누나 오면 얼굴 보고 밥만 같이 먹고 가. 이렇게 사람의 속을 완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들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결혼하고 시누들과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댁의 시누들은 전부 시어머니와 똑 닮았어요. 제 기억에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시누들에게 한 번도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제일 큰 시누가 저한테 협박 같은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케, 이제 올케라고 불러도 되겠지?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한테 잘 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집에 아들이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가 쟤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를 거야. 우리들은 아직 올케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서 만회해.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을 했던 제가 바보 멍청이였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시댁 식구들이 그냥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신우들 기세에 눌려 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댁에 신우가 들이닥치면 그때부터는 집이 완전 아수라장으로 변해요. 신우는 오자마자 제가 하는 인사도 받지 않고 제가 뭘 입고 왔는지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는 절대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아요. 예전에 이걸 모르고 어머님 생신 때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해놨길래 나름대로 격식 차린다고 한껏 꾸미고 갔다가 큰 신우가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내 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옷만 사나 봐? 이거 전부 백화점 브랜드잖아. 가방도 못 보던 건데 새로 산 거야? 결혼한 사람이 뭐 이렇게 비싼 사치를 부려? 정신 차려. 제가 내 돈으로 산 거고 가방도 결혼 전에 산 거라고 말을 해도 신우셋은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제 험담을 앞에서 하더라고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풀린다는 등, 사치 심한 여자면 집안 말아먹는 건 금방이라는 등. 저 들으라는 듯 불쾌한 말을 계속 쏟아냈었죠. 아무튼 신우들은 시댁에 올 때마다 자기 애들까지 줄줄이 다 데려와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치우고 가버렸어요. 그럼 저는 그 뒷정리를 하느라 한참을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저 하나이고 다른 친척들이 많이 없다고 하길래 저는 음식 준비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에 음식같이 준비하자는 어머님 말에 시댁에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온 동네 마을 잔치를 벌이는 줄 알았습니다. 전 종류만 6가지가 넘었고 온갖 나물이며 잡채에 갈비에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해서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명절 아침에 시댁 친척들이 찾아오는데 오전에 이미 상을 2-3번 정도는 차려야 합니다. 그거 먹고 치우고 정리 좀 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신우들이 자기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전부 저희 어머님 댁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쳐요. 신우 셋에 각자 자기 남편과 애들까지 합치면 그 사람들만 13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정신없이 상을 차리고 치우고 집안 정리를 하고 난리 생쇼를 해야 하죠. 명절 저녁 늦게까지 저는 친정에도 못 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놀고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친정 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남편조차 대낮부터 친척들 매형들과 술을 마시다가 얼큰하게 취해서 코 골며 자고 있어요. 그럼 저는 또 혼자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당해본 며느리들이 많을 테니 제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차마 이런 상황들을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산다는 걸 아시게 되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시댁 가족이 모이는 일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늘 힘든 일은 저한테 다 시켜놓고 어머님은 대놓고 친척들 앞에서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손에 물 한 번 안 묻게 아끼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는 집안 시중 부리듯 하시는 게 이중적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시집을 온 건가 싶었어요.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해해 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이제 자기 집안 며느리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제가 바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 전처럼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혼 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맘고생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집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크게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당시에 둘 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집 구할 때 도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이 제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목돈 도움받는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았던 건 어머님 앞으로 집 한 채 있고 시골에 땅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누나들 시집 보내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매달 조금씩 받는 용돈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서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작은 집에 반전세로 살았어요. 결혼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하루빨리 집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운이 좋게도 금매로 나온 작은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는 어머님 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도 같이 큰 도시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이제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희 집 사는 문제 말이다. 기왕이면 대출 좀 끼고 평수 넓은 거 사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바닥에서 5cm는 튀어 올랐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저한테 합가하면 어떻겠냐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 생각을 몇 번이나 말을 했으니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시골에 있는 땅을 좀 팔면 어때요? 그럼 우리도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돈을 절반 정도 보태주고 집은 엄마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진짜 옆에서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도 없고 겨우 돈을 조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어머니와 합가하자는 것도 모자라 그 집을 아예 어머님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제가 이 문제에 동의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앞에서 반대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합가할 생각 없어요. 나중에 애 낳아도 그럴 생각 없고 어머님한테 시골 땅이니 뭐니 유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저런 소리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싫다고 말을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무섭게 변하면서 제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시집간 딸네 집에서 신세질 순 없는 거 아니냐? 남편과는 당연히 이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죠. 지금 같이 사나 나중에 같이 사나 어차피 언젠가는 합가할 건데 굳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냥 이혼하고 너랑 어머님이랑 둘이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문제는 신우들의 참견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신우들이 어머님과의 합가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며느리 입장을 같은 여자들끼리 생각을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제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을 전부 저희가 다 갖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진짜 그때 저는 이 집안 식구들에게 완전 학을 떼고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정부 친적도 없이 살았지만 이 집에서 내가 애까지 낳고 살다가는 꼼짝없이 시어머니 수발 들며 힘들게 몸쪽 노릇이나 하다가 나중엔 재산마저도 전부 신우들한테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조만간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심으로 바뀌게 된 건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결혼 1년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 적응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오만 정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점점 참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까지 도무지 내 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 집안에서 왜 나 혼자 시댁 쪽 노릇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저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고
신우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되받아치기도 했었어요. 명절에는 신혼 초반처럼 친정도 못 가고 쩔쩔매고 싶지 않아서 아침 차례상 치우자마자 바로 저는 친정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얼굴 자주 비추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급하게 가려고 하니? 이제 식구들도 다 올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밥상을 나 혼자 차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대답했어요. 형님들 오잖아요. 형님들이 와서 자기 밥 먹을 것만 직접 차려도 어머님이 힘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무조건 친정에 빨리 가야겠어요. 여보,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안 갈 거야? 저는 어머님에게 제 할 말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 엄마의 화난 얼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을 시댁에 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아주 작은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신발 신고 나가는 제 뒤통수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거 하는 집 봐라. 지 서방도 놔두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가겠다는 거야? 사돈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와서 친정으로 와버렸죠. 한 번 반항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은 훨씬 쉽더라고요. 추석이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가 넘어오라고 부를 때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번엔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일이 다가왔어요. 바로 시댁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식구들 다 같이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시댁에 가는 건 싫었지만 김장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들들 볶던 어머님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시댁은 시골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람이 고춧가루와 배추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머님 댁에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했었습니다. 문득 작년 첫 김장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준비한 배추는 총 250포기였어요. 저는 살다 그런 배추 더미는 처음 봤습니다. 약간 과정 보태서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집안에 일할 사람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2배인 500포기는 해야겠다. 일할 사람이라니. 그건 바로 저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는데 올해는 진짜 말대로 500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냥 절인 배추 사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할 텐데 시골에서 보내주는 배추를 받아서 다 절이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장이 생각보다 중노동이라 여자들 힘보다는 남자들 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는 고작 해야 20포기, 많아야 30포기 정도 했었고 재료도 거의 사다가 하니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김장할 때는 신우와 사위들까지 다 와서 거들어요. 저희 남편도 예외 없이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배추 절이고 속재료 만드는 일까지만 하고 나면 남자들은 다 빠지고 여자들만 남더라고요. 그거 다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져온 김치통에 나눠서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하느라 굽은 허리가 이틀 동안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올해도 똑같이 힘들게 부려먹으면 아예 던져버리고 집에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남편과 저 둘뿐이라 10포기만 가져가도 몇 달을 먹는데 신우들은 진짜 많이 가져가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하면 금방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김장을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버린 건 시어머니였어요. 미리 말씀하셨던 김장날을 며칠 남겨두고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김장은 너 혼자 다 해야겠다. 대뜸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에 무슨 헛소린가 싶었어요. 네? 저 혼자 하라고요? 몇백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혼자 해요? 올해도 작년처럼 딱 250포기만 할 거야. 한번 해봤으니 너도 할 수 있잖아.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형님들이랑 다 같이 해도 이틀이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 해요? 우리 딸들이 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온다고 하더라.
받을 일이 있다는데 억지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니. 어차피 김장은 집안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잔말 말고 준비 단단히 해서 내려와라. 어머니 입에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집안 김장을 왜 저한테 맡겨놓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50폭이나 되는 걸 아무리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같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다 하나 싶었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김장도 싫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그냥 김장하러 안 갈래요. 어차피 잘 먹지도 않는데 저는 앞으로 어머님 댁 김장 안 가요. 뭐? 그걸 너가 안 하면 누가 해? 내 딸들이 바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어머님이랑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짓거리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냥 김장이고 뭐고 이제 제가 알 바 아니니까 맘대로 하세요. 저한테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여러 번 다시 걸려왔지만 전부 받지 않고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자기 엄마 화가 많이 났다며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김장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드려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래서 저도 그냥 이혼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바보 등신 호구로 봤으면 당신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집안 종살이 하는 거야? 김장하고 싶으면 너나 가서 해.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결혼했으면 명절 김장은 감수하고 살아야지.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군말 없이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이야? 남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딱 들었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완전 바보 같은 짓일 뿐이었죠. 그래, 나 며느리 노릇 못하는 거 맞으니까 이제 그냥 안 할게. 앞으로 나 혼자 살 테니까 이혼하자. 내가 너랑 살려고 결혼했지. 너희 엄마 너네 누나들 종살이 하려고 결혼했냐? 남편도 제 말에 방방 뛰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게 나오면 제가 꼬리 내리고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이미 진작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말 나온 김에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도장 빨리 찍어달라고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해보라는 식으로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주었죠. 그 사이에 시모는 물론이고 3명의 신우까지 제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냈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때의 사과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며 시댁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굳어져서 이혼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제 짐부터 정리해서 친정으로 넘어왔고 며칠 후에 김장은 어머님의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3명의 신우가 다 같이 와서 김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우리는 결혼 기간도 짧았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 돈을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하면서 그게 그냥 끝이었어요. 골치 아픈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혼의 상처 같은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직장 다니는 지금이 결혼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후련하고 좋은데 왜 참으면서 바보같이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속에 있던 화병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다시 자기 엄마 집으로 들어갔고 예전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산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희 부부 이혼의 원인을 남편과 시모가 서로 상대방 때문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뭘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